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부 부처 가운데 하나인 법무부와 검찰 간에 뜨거운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검찰은 법무부 장관인 조국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이 자신의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바로 그날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화라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화 논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신규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이가 서울 방배동 본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담당 검사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현직 장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수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넣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부담과 압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도중 검사에게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조국에게 물었고, 이제 조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좀 배려해달라는 차원에서 부탁 전화를 넣었던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야 저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할지 몰라도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장관 같은 사람이 직접 전화통화가 걸려온다면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과 압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실무 현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조국의 전화통화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도 법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둘째,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먼저 검찰청법 제8조를 살펴보시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어기고 지휘 체계를 어기고 장관이 직접 일개 수색 담당 검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넣었다는 게 바로 이번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형법 제123조에서는 직권남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행동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검찰청법이라든지 그리고 형법상 직권남용 모두를 어긴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제 개인의 가벼운 의견이 아니라 판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들 및 또한 현직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진통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전국이 달아올라가지고 한국당에서는 급기야 조국에 대해서는 장관 호칭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거는 국민의 심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 나와 주시조가 아니라 법무부 나와 주시조라는 말이 정말로 나올 정도입니다. 장관 호칭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당 계열 인물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KBS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은 여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 조국 사건은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현 씨의 사건이 조국 사건에 비하면 양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은 현직 장관으로서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 중인 현장 검사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를 넣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전화통화를 넣은 것은 명백한 수사 외압에 해당된다, 검찰청법 위반이다라며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SNS는 예전에 우파 정치인들이 꼬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 큰 소리를 치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죄 유죄다라는 발언인데 참 세상당당하고 정의로운 모습이죠. 그 정의 이제는 조국 본인에게 적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 차례가 되니까 아내가 아프다는 둥, 심신이 지쳐있다는 둥 온갖 긴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타인에게는 그토록 무자비하던 양반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염치가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당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조국을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수사 외압 등으로 탄핵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단단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그리고 민주당과 여권 측에서는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 와중에도 조국을 쉴드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관의 전화가 부적절했다면 검사가 안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라며 기적의 논리를 펼치면서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래서 좌파를 사람 쇠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 말하는 것 한번 보세요. 여성만 있는 집에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되고 있다느니 또 특유의 감성팔이 논점 흐리기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성 인권을 중요시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왜 그렇게 굴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게 바로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이중잣대.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이 두 집단의 충돌에서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는 뻔히 보이실 겁니다. 설사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가 또 입장이 달라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게추를 어느 쪽에다가 국민 여론이 실어줘야 될지 뻔하게 답이 보인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이중잣대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최소한의 지능과 상식이 있으면 좌파가 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벌써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꾹 참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남은 주말은 그래도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얼음사이다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